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 8강 4경기를 예측한 영상입니다. 우리 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이번 8강전의 두 번째 경기인 벨기에 대 이탈리아는 현재 대진 중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는 맞지. 벨기에를 먼저 말을 하자면은 포르투갈을 잡고 온 건데, 포르투갈은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그렇지. 킹슬레이어가 돼서 온 거야.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8강전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야. 그 경기는 근데 심판이 가장 암이었어. 방임을 너무 많이 했어. 전반전부터 조금만 엄격하게 좀 해줬으면은 덕배 부상도 나는 안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거보다 더 센 게 되네? 더 센 게 되네? 하면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또 이제 약간 자기네가 스스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데브라이너의 이탈이 매우 커. 아자르도 부상으로 아웃을 됐어. 근데 형 아자르가 빠진 거는 대체가 돼. 메르텐스 같은 선수 나오면 되는데 덕배를 누가 어떻게 메꿔야 되냐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한 소리를 하면은 팀이 약화된 거야. 근데 공백을 누가 메꿔줘야 되냐? 뭐 카라스코나 이런 선수가 떠올라? 근데 카라스코가 뭐 메꿔봤자 얼마나 메꾸겠어. 그러면 지금 뭐 루카쿠나 요새 폼 되게 좋은 토르강한테 기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벨기에 베스트 3백은 토비, 베르말렌, 베르통원 같아. 그냥 그대로 나와야지. 뭐 지난 경기처럼. 의외로 베르말렌이 하대? 잘 버티는 건 해. 그러니까 단단하게 잡긴 잡았거든? 근데 아무래도 노장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흘러갈수록, 그리고 그날이 좀 피 튀기는 경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70분 대 이후부터는 애들의 기동력이 좀 떨어지더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경험 많은 센터백들한테 맡기고 버텨주는 걸 바라는 것 같은데, 포르투갈 경기에서도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지친 게 보였거든? 그런 부분이 마음엔 좀 걸린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내가 지금 쭉 밀고 있는 우승 후보야. 그리고 저번 경기 오스트리아전을 잡은 걸로 인해서 31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어. 기세는 엄청난 거지. 그리고 키엘리니가 16강전에 오스트리아전에 나오지 않았어. 왜냐면은 키엘리니가 부상 이슈가 있었잖아. 결과론적으로 연장을 갔지만 잡았으니까는 체력적으로 이탈리아는 좋은 선택을 한 거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키엘리니가 나오지 않을까 더 기대가 될 수 있지. 그러면은 키엘리니 보누치라고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럼 수비는 다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스피나졸라는 유로 통틀어서 최고 윙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윙백은 완벽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쉬웠어. 너가 전에 말했던 만치니는 토너먼트에서 불안하다 라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16강전 스타팅 라인업이 좀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마지막 베스트 11 구성 실험을 했다고 그냥 생각하려고 해. 저번 경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었어. 왜 베라티보다 로카텔리를 써야 되는지랑 그렇지. 왜 베라르디보다 키에사를 써야 되는지를 봤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로 베라티보다 로카텔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는 피지컬적으로. 그렇지. 베라티, 조르지뉴, 바렐라 셋 다 피지컬이 좋은 편이 아닌데 로카텔리라는 피지컬 좋은 선수가 잡아줘가지고 좋은 하모니를 가져온 거잖아. 그렇지. 근데 베라티를 들어감으로써 결국 뒤로 밀리면서 불협화음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라티랑 바렐라가 좀 비슷해. 좀 다른 스타일의 로카텔리를 넣는 게 구성면에서 좋지.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두 번째, 베라르디보다 키에사. 84분에 베라르디랑 키에사가 교체가 되고 나서 경기력이 확 달라졌단 말이야. 그래. 이탈리아에. 키에사의 그 직선적인 움직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축구에서도 지금 인시네랑 좀 다른 스타일의 그 윙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키에사거든? 키에사가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이탈리아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공격이 훨씬 더 잘 전개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결국 특이한 전술 실험을 하려 들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을 가져오는 게 이탈리아한테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너는 그러면 벨기에랑 이탈리아 누가 이길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근거들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나는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덕배가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팀으로도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쪽은 나는 이탈리아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 덕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덕배가 안 나오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지.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잡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세 가지였어. 누군가가 크랙이 되어서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압도하거나 찢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던지, 두 번째로는 중원 싸움에서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눌러버리던지, 아니면 세 번째로 감독이 제갈공명이 빙의돼가지고 기발하게 전술적으로 압도하는 건데, 가능성을 따지고 보면은 난 세 가지가 다 파해가 되더라고. 첫 번째로 아까 말한 크랙 이런 부분은 덕배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현재로서는 루카쿠랑 토르강이라고 생각을 해. 루카쿠가 크랙이 되어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루카쿠가 뛰는 팀은 인터밀란이잖아. 인터밀란은 이탈리아 리그잖아, 세리에. 근데 이탈리아의 수비수들은 키엘린이랑 보누치야, 유벤투스 선수니까는 루카쿠가 유벤투스에서 어떻게 상대를 했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스탯을 찾아봤는데 맨유랑 에버턴 시절까지 포함을 할게 첼시는 없는 것 같더라고. 총 7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유벤투스를 상대로 득점한 골이 딱 한 개밖에 없어. 그 한 개는 PK 골이야. 근데 7경기에서 5경기를 풀타임으로 나왔거든. 근데 맨유랑 에버턴은 지금의 폼이 아니었으니까는 뺀다고 치더라도 유벤투스 상대로 좋은 폼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고. 당장 루카쿠가 보여주는 스탯이 없는데 얘가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루카쿠는 아니라 치고 그러면 토르강이라고 봐야 되는데 토르강의 포지션은 왼쪽 윙과 윙백을 스위칭하면서 막 그런 포지션이잖아. 토르강이 당장 만나야 될 상대는 오른쪽 풀백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오른쪽 풀백은 디로렌초야. 근데 이탈리아 오른쪽 풀백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그렇게 따졌을 때 토르강 폼 좋은 거 알겠는데 얘도 폼 좋은데 얘가 얘를 찢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얘도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두 번째는 중원에서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이긴다고 봐야 되는 건데 덕배가 없는 상태에서 로카텔리가 나오지 않고 베라티, 조르지뉴, 바렐라 이렇게 3인 구성으로 불안한 중원이 나오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중원 조합을 가져왔다고 하면은 비첼, 틸레망스 아니면 뭐 덴동커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건데 얘네로는 이탈리아가 더 우위를 가지는 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마지막으로 벨기에 감독 로베르토 마르티네즈랑 이탈리아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랑 상대 전적을 보니까 7승 1패더라고.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는 있어. 좋은 팀에 있었지. 만치니는 맨시에 있었고 마르티네즈는? 위건에 있었을 때. 아, 위건이면 뭐 너무 차이 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승 1패는 너무 쪽도 못 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맨시티가 그 당시에는 압도적인 강팀은 아니었어. 리거는 약팀이기는 했어. 그래도 맨시티가 압도적인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르티네즈가 만치니를 상대로 정말 압승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능력이 되려면은 7승 1패가 아니라 카운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상대 전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3번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에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누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반박이 되더라고. 내가 말이 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대 전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강팀 감독과 약팀 감독은 사실은 좀 핸디캡이 있지. 그거는 경기 내용이 어땠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것보다 나는 좀 의미 있는 게 루카쿠가 키엘린이랑 보누치를 상대로 굉장히 못했잖아. 나는 지금 루카쿠는 굉장히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루카쿠한테 어쨌든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제대로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위협감을 주는 선수가 됐어. 근데 그것보다 나는 좀 주목할 게 이 경기에서는 흐름상 이탈리아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그랬을 때 벨기에가 어떻게 나오냐거든.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한테는 그래도 잘했어. 근데 생각보다 라인이 좀 올라와 있는 팀이고 같이 공격을 좀 하는 팀한테는 고전할 때가 있었거든. 오스트리아 경기도 보면은 공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인을 내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중원부터 싸우고 좀 치열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덕배가 없는 상황에서 벨기에도 분명히 중원을 튼튼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수비진들이 어쨌든 노쇠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고, 지난 경기 포르투갈 경기도 보면은 한 골도 안 먹히고 버티는 거 보면은 버틸 줄 안다? 근데 나는 토르강 아자르가 지금 요번 대회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탈리아의 오른쪽을 난 좀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